시어머니는 며느리를 각별히 아꼈다. 남다른 성품과 단정한 태도, 살림을 알뜰히 꾸려가는 능숙함까지 며느리는 늘 시어머니의 자랑이었다. 친척들 사이에서도 며느리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고 시어머니 역시 그 모습을 대견하게 여기며 속으로는 내심 든든해했다. 그렇기에 집안의 평화와 화목은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모든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늦은 오후 시장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시어머니는 골목 어귀를 지나던 중 우연히 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을 보았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여인은 며느리였고 그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낯선이었다. 시어머니는 처음엔 눈을 의심했으나 며느리의 표정과 손짓이 모든 의문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멀리서 바라보아도 전해지는 기묘한 공기,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친밀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서서히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심장은 가라앉지 않았다. 온몸이 떨렸고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겨웠다. 며느리를 떠올릴 때마다 불쑥 올라오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랜 세월 함께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시어머니는 스스로에게 수차례 물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착각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몇 번을 눈을 감고 떠올려 보아도 카페 안의 장면은 지워지지 않았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불러앉혔다.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오래도록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여전히 단정하고 고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믿을 수 없었다.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오르는 분노와 상실감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마음속 결심을 굳혔다. 이 문제를 외면하는 순간 가정은 더 큰 상처를 입을 것이라 판단했다. 며느리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을 마주한 채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구었다. 억눌린 침묵은 길게 이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것을 직감했다. 망설임 없이 내린 결론이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혼자 오래도록 깨어 있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창문 너머로 바람 소리만 스며들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첫 명절에 함께 음식을 준비하던 날, 처음 며느리를 집에 들였던 날, 아들과 며느리가 웃으며 손을 맞잡고 서 있던 결혼식장의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한때는 소중했고 행복했으나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과거가 되어 있었다. 결국 시어머니는 결단을 내렸다. 자신을 속인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다. 다만 무너진 신뢰 위에 가정을 계속 세워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며느리의 눈물과 간청에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며느리를 탓하지도 붙잡지도 않았다. 다만 단호한 목소리로 앞으로의 길을 선택하라고 통보했을 뿐이다. 자신의 아들과는 이제 갈라서야 한다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으며 시선을 돌렸다.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시어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한때는 가족이었고 사랑하는 식구였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야 하는 결단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밤하늘에 걸린 달빛은 유난히 차가웠고 창밖의 바람은 오래된 집 담장을 스치는 듯 서늘하게 불어왔다. 모든 것은 그날 이후로 변했고 시어머니의 마음 또한 그날을 기점으로 영원히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며느리의 마음을 깊이 베어냈다. 머릿속이 하얘진 며느리는 제대로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로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무너져가는 집안에서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가 서로의 숨결마저 짓눌렀다. 며느리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다. 한참을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기만 했다. 머릿속에서는 카페에서의 장면이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날의 경솔한 선택, 짧은 순간의 흔들림이 이렇게 모든 걸 망쳐버릴 줄은 몰랐다. 남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고 시어머니가 보여준 실망스러운 눈빛이 자꾸만 가슴을 파고들었다.
자신이 만든 이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서야 실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역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를 향한 분노와 실망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무너지게 될지, 그 얼굴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밤새도록 뒤척이며 과거를 떠올렸다. 처음 며느리를 집에 데려오던 날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 손을 꼭 잡았던 그날의 온기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더욱 괴로웠다. 며칠 뒤 결국 아들도 진실을 알게 됐다. 시어머니는 아들에게 모든 걸 직접 말하지 못했다. 멀리서 망설이다 결국 사실을 전한 건 며느리였다. 아들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낸 기억과 사랑했던 순간들이 한순간에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얼굴에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차갑게 굳은 눈빛으로 며느리를 바라볼 뿐 가슴속에서 일렁이는 감정을 애써 억눌렀다. 시간은 흐르지만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세 사람 모두 말이 줄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면서도 손이 떨렸고 아들은 한 숟가락 뜨다 말고 그대로 숟가락을 내려놓기 일쑤였다. 며느리는 차마 시선을 들지 못한 채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숨죽이며 하루를 버텼다. 결국 이혼 이야기가 다시 꺼내졌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수많은 기억과 감정이 오갔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더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 애써 붙잡을수록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아들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다. 짐을 싸는 날 집안은 끝내 울음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다. 며느리는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현관에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등을 돌린 채 부엌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현관문 옆에 기대 서서 손끝으로 문고리를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다. 세 사람 모두 서로를 바라보지 못한 채 그렇게 서 있었다. 마지막 인사조차 하지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만 집안에 오래도록 메아리 쳤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정성껏 차린 밥상을 두고 아들이 손도 대지 않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아들은 늦은 밤까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고 대화는 줄어들었으며 웃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며느리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상처는 예상보다 깊었다. 그러나 세월은 그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마냥 붙잡아두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어머니는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사랑했던 만큼 아팠고 믿었던 만큼 무너졌지만 결국 이 모든 선택이 세 사람 모두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서로를 위해 내린 결단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백이었다. 며느리가 집을 떠난 뒤 집안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평소라면 저녁이면 들리던 발자국 소리, 부엌에서 나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낮은 목소리로 오가던 대화마저 사라졌다. 남겨진 건 식탁 위에 놓인 두 벌의 밥그릇과 묵묵히 앉아있는 두 사람뿐이었다. 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회사에 다녀와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거실 불빛이 켜져 있는 시간은 점점 짧아졌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몇 번이나 입술만 달싹였다. 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의 결정 때문에 며느리가 떠났다는 생각에 쉽게 손을 내밀지 못했다. 며칠 밤을 꼬박 새우고도 아들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누워있다 보면 며느리의 웃음소리, 식탁 맞은편에서 밥을 뜨던 모습, 퇴근 후 문 열고 들어오며 짓던 작은 미소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다. 모든 게 하루아침에 사라진 듯하지만 몸에 새겨진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이혼이라는 현실이 가슴을 옥죄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시어머니 역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방 안에 혼자 앉아있으면 며느리가 함께 웃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시장에 나가 장을 보다 보면 며느리가 좋아하던 반찬거리가 눈에 띄었고 무심코 집어들다가도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단호한 결정을 내렸던 그날의 자신이 옳았는지 밤마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집안의 공기는 변하지 않았다. 봄 햇살이 들어와도 커튼은 닫힌 채였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도 집은 고요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말라갔고 시어머니의 손은 부쩍 거칠어졌다. 서로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꺼내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는 시간이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아들의 방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방 안은 어둡고 공기는 무거웠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와 사진들 사이로 멈춘 시계처럼 굳어버린 시간이 느껴졌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감정도 담겨있지 않은 눈빛은 시어머니의 가슴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차갑게 굴지 않았고 작은 말 한마디라도 아들에게 건네기 위해 노력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끓여 식탁에 올리고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려 저녁을 함께 먹자고 권했다.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두 사람은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상처를 알아갔다. 아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늦은 밤 홀로 동네를 걷던 발걸음이 다시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고 식탁에 앉아 국을 한 숟가락 뜨며 짧은 한숨 대신 작은 미소를 띠는 날도 있었다.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지만 서로의 숨결이 닿는 거리에서 조금씩 무너진 벽을 다시 세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빈자리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은 지우려 애썼지만 주방 한켠에 남아있는 그녀의 흔적과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둔 사진 한 장은 쉽게 없애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겨두었다. 시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다. 화를 내고 단호히 등을 돌렸던 그날 이후에도 자신의 마음 어딘가에는 며느리를 향한 그리움이 작은 불씨처럼 꺼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시간은 그렇게 세 사람을 서로 다른 길로 밀어냈다. 그러나 마음속에 남은 상처와 흔적은 그날의 선택을 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각자의 삶은 흘러가고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전의 웃음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다. 마치 세 사람 모두 같은 계절 속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들의 방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서랍 안 깊숙한 곳에는 며느리가 사준 볼펜 한 자루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버리려고 몇 번이나 손을 뻗었다가도 끝내 내려놓기만 반복했다. 손끝에 닿는 그 감촉 하나까지도 이미 사라진 시간과 이어져 있는 듯해 쉽게 떼어낼 수가 없었다. 밤이면 잠들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며느리와 함께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이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식탁에서 나란히 앉아 밥을 먹던 모습, 주말마다 손을 잡고 걷던 거리, 작은 일에도 환하게 웃던 얼굴까지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 기억들이 따뜻하면서도 고통스러워서 숨을 고르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았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침묵 속에서 시어머니와 아들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예전처럼 서먹한 거리는 남아 있었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아들에게 한 번 더 말을 건네려고 애썼다. 늦은 밤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며 아들이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발걸음을 기다렸고 아들은 멈칫거리다 결국 숟가락을 들곤 했다. 길게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함께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숨결이 닿았다. 그 작은 변화가 아들의 가슴 한쪽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다. 그러나 며느리의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은 무심코 켜진 TV 속 드라마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채널을 돌렸다. 거리에서 멀리서 스쳐가는 비슷한 체형의 여인을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날도 있었다. 연락처를 지운 지 오래였지만 전화번호 끝자리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기억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쑥 고개를 들었다. 어느 날 우연히 며느리와 마주쳤다. 시내 한복판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였지만 순간 공기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멀리서 바라보는 그 얼굴은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고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묵은 피로가 서려 있었다. 아들은 발걸음을 멈췄지만 다가가서 말을 걸 수 없었다. 한 걸음 다가가면 끝내 무너질 것 같았고 한 걸음 물러서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지듯 흘렀고 서로의 시선이 스치듯 닿았다가 곧 멀어졌다. 그날 밤 아들은 한동안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은 며느리의 얼굴로 가득 찼지만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모든 감정을 무력하게 만들었다. 시간은 흘렀지만 마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그동안 노력해왔던 잊으려는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우연히 아들의 방을 열었다. 책상 위에는 며느리와 함께 찍었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작은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아들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부엌에서 국을 끓이며 말없이 식탁 위에 반찬을 올리는 것으로만 마음을 전했다. 아들은 그런 시어머니의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버린 시간 속에서도 끝내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가족이었다. 비록 함께 웃던 세 사람의 모습은 다시 돌아오지 않겠지만 무너진 자리를 조금씩 메워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서로가 알고 있었다.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지만 조금씩 서로의 손끝이 닿는 순간들이 늘어갔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밥을 먹고 짧은 한마디를 주고받으며 하루를 견디는 작은 힘을 만들어갔다. 이제 아들은 과거를 붙잡는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조금씩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속에서 아직은 희미하지만 다시 숨 쉴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집을 나온 뒤 며느리의 세상은 낯설게 변해 있었다. 낯선 동네, 낯선 방, 낯선 사람들 속에서 하루를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다. 작은 원룸 한켠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잘 흐르지 않았다. 해가 뜨는 것도 지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멀게만 느껴졌다. 이따금 휴대폰을 손에 들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때가 많았다. 삭제했던 아들의 연락처를 다시 입력했다가 지우기를 반복했고 보내지 못한 메시지가 휴대폰 초안함에 수십 개씩 쌓여갔다. 단 한 번만이라도 목소리를 듣고 싶었지만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손가락은 끝내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했다. 밤이면 더 힘들었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함께 살던 집에서의 풍경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거실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오후,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나누던 짧은 웃음소리, 시어머니가 부엌 창가에서 한숨을 내쉬던 모습까지도 그 모든 것이 멀어졌지만 마치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라 숨이 막히는 순간이 많았다. 이혼이 끝난 뒤에도 며느리는 여전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카페에서 마주한 그날의 순간을 수십 번도 더 후회했다. 순간의 흔들림이 모든 걸 바꿔버렸다는 사실이 가슴 깊숙이 남아 멍처럼 번지고 있었다.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작은 희망으로 붙잡은 채 하루를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시내 한복판에서 아들을 마주쳤다. 멀리서 바라본 그 얼굴은 여전히 익숙했고 예전과 다르지 않은 눈빛은 그대로였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다. 서로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한 채 그저 시선만 스치고 지나갔지만 짧은 그 순간이 마음속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다.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날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맞아도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속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아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저렸고 시어머니의 단호한 표정이 겹쳐질 때마다 스스로를 탓하는 마음은 더 깊어졌다.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는 일을 찾기 시작했다.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손님들에게 웃어 보이려고 애썼지만 웃는 얼굴 뒤로 남아있는 공허함은 감출 수 없었다. 커피를 내리다가도 손님이 놓고 간 결혼 반지를 보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이 멀리 달아나지 못한 채 늘 같은 자리에서 맴돌았다.
가끔은 시어머니가 그리웠다. 엄격했지만 따뜻했던 말투, 잔소리 같지만 결국 자신을 위했던 마음, 식탁에 앉아 반찬을 덜어주던 손길까지. 모든 것이 그리웠지만 다시는 그 집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밤마다 며느리는 창가에 앉아 불 꺼진 골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까?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올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우연히 마주친 그날 이후로 아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한때 함께 꾸었던 꿈들이 다시금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 위에서 돌아갈 수 있는 다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걸 알기에 그리움은 더욱 깊은 무게로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깨달았다. 세 사람 모두에게 상처를 남긴 선택이었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상처를 안고도 살아내는 법을 배우는 것뿐이라는 걸.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며 서서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걸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